트럼프의 말과 그에 따른 갖은 분석 변동, 이것을 겪으면서 와, 정말 트럼프 위기가 시작됐구나를 실감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밤사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부과 연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어제 하락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좀 되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후 트럼프 위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탠스는 무엇인지 긴급 진단 저희 꾸려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딥시크도 딥시크고 트럼프도 트럼프고 그로 인한 매크로의 변동이 잦아지고 주요 섹터,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대형주의 부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트럼프 이슈부터 좀 대표님의 시각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그 관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들려왔잖아요. 네. 멕시코, 캐나다 양쪽 국가에서 역시 마지막 이제 초치기로 가다가 이제 유예를 했는데 네. 관세를 자체적으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여지없이 또 들게 했죠. 근데 이제 과연 중국도 그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스무스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전 세계 시장을 한번 요동을 치게 흔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까지도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른다. 24시간 이내에 중국과 이제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당분간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당선자 신분부터 이런 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는 있었다. 그 대신 그나마 다행인 요소는 국채시장, 미국의 국채시장이 그렇게 크게 최근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세 이거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거 물가 압력이 있는 마당에 이것까지 하다 보면은 이거 안 된다. 이런 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은 다행히 조금 진동은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좀 서 있고 어쨌든 지난번 고점보다는 지금 내려와 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방향의 한 축을 좀 잡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대신 이게 관세 전쟁으로 진짜 가버리고 중국과 이렇게 만약 관세 정쟁이 정말 촉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교역량 자체가 줄잖아요. 그러면 GDP에서 오늘 GDP 나우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좀 올렸습니다만은 향후의 GDP 전망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총괄을 하자면은 관세 전쟁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뭔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목적 자체가 되지는 않을 거다. 중국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거기에 큰 그 뒤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대화도 아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한테는 조금 안 좋죠.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국내에 아주 스페시픽한 고유의 네. 지금 리스크들이 지금 막 지리밭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러는데 내후의 외환까지 지금 겹치는 상황이라 우리 시장 어제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좀 지켜보실 대목은 여기는 더 밀려 내려가기 참 쉽지 않은 저평가 중에 저평가 영역에 이미 우리는 처해 있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격화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이제 트럼프의 패턴이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협상 카드용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지나친 비관도 살짝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장 하루만 국내장에서 시총 60조 이상 증발했다 그래서 변동에 좀 취약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그래요.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서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서 다음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 EU랑 한국이랑 다 걱정됩니다. EU 했을 때 글로벌 경기 또 우리의 수출 진영이 타격을 받는 거고 한국도 하나 건드려 볼 심상인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타깃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주식이 기아라는 주식이었어요. 어제 기아 보니까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기아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이 모범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발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야, 멕시코에 있는 공장도 가지고 들어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있는 공장들 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 어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따라오게 할지 어떻게 할지 따라갈지 어떻게 할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과의 이제 관세 타협 이것도 좀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과 먼저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간접적이지만 교역량이 우리 또 미국도 많지만 중국도 아주 견줄 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가는 그 교역량, 그다음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리스크, 그런 양쪽에도 지금 다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도 어제도 좀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톱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밑을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참 이게 여기저기 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데 버텀업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그 저평가된 회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그 셀링 클라이맥스 매도가 정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국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2,400선 거기를 벌써 6번을 갔다 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포워드 기준으로 PBR이라는 거를 0.80배까지 갔다 왔어요. 어제도 0.80배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갔다 온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정도 오면은 시장은 돌아서려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장 2시 지나면서 뭐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이재용 회장 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무죄로 나왔어요. 2심에서도 이제 무죄인데 합병 관련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되니까 저녁에 또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그 이재용 회장하고 또 올트만 씨하고 같이 이제 네. 뭐 얘기한다. 미팅이 이제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이런 기류로 가던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갖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쁜 면만 보지 말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면도 보고 이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엄청나게 팔고도 많이 팔았다. 지분율을 볼 때는 49.9%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외국인 지분율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쎄 더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진두지휘하면서 만약 다시 끌고 간다. 그리고 뭐 1분기 내로 뭐 어쨌든 HBM3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좀 늦은 소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를 밀어 올릴 수 있다면 아니면 바닥이라도 좀 강하게 좀 잡아준다고 하면은 시장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어쨌든 기술적이든 아니면 밸류에이션 콜이든 해가지고 먼저 좀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거 말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그리고 그 전의 거래일보다는 나은 오늘 이후가 되리라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PBR 0.8에서 지수상으로는 계속 반등을 주기도 했었고 말씀 주신 기류 측면에서 조금 긍정의 시각이 모이는 것도 체크할게요. 그러면 지금 타격을 좀 많이 받은 섹터들에 대해서 한 줄 정리, 반도체 긍정의 답변으로 전달받았는데 저가 매수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가 매수 해야죠. 저는 뭐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시장이 조금 뭐 왈가왈부 말이 네. 많잖아요. 딥시크 논란 때문에 이게 과연 고가의 이런 반도체가 필요한 시장인 거냐 아니면 저가로 내려올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최근 고점에서 상당히 네. 급속하게 밀렸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장중에 보면 장중에 저점 19만 원 이탈하니까 다시 이제 강력하게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19만 원 그 선상에서 이제 마감이 되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지분율이 49.9%까지 이렇게 밀려 네. 나와 있는 아주 초라한 지금 삼성전자이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를 조금 기대해 보자 이런 생각이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너무너무 싸요. 미국에 그 필적할 만한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25년 PER로 보면 한 15배 내외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뭐 4배, 5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테크는
이미 많이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앞에 있는 특히 HBM의 대장주 같은 그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긍정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진영 명확하게 답변 주셨고요. 그럼 2차 전지는요? 갖고 계신 분들 어제 급락이 유달리 또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서 2차 전지는 아팠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기업들이 이익이 내는 게 먼저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면 이익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전기차로는 자꾸 영업 이익률이 내려가고 있더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단에 있는 공급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이익이 더 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그 부품 단에 있는 업체들이 영업 마진이 5% 안 되고 뭐 이런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를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가 볼륨 면에서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 했고 매출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10%대로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전기차의 수익성이 안 좋다고 보면은 밑에 단에 있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배터리 관련해서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도 테슬라 간밤에 400불 깨고 그냥 내려와 버리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아직도 부정적인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속적으로 조금 덜어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과 트럼프의 키워드에서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각 섹터를 잡아봤고요. 트럼프보다 앞서서 또 변수가 됐던 것 중 하나, 딥시크로 수혜와 피해 섹터를 각각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수혜 섹터로 본다면 딥시크에서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올랐고 피해 섹터로는 AI 인프라 진영이 빠졌는데 그중에 전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섹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는 저는 빠질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하락이긴 한데 과연 AI 패러다임에 전력 빼고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뭐 전력에서 AI가 빠진다고 해도 전력이 안 필요하겠는가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밸류 평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저는 우리 그 박민영 앵커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시는군요. 예, 좀 네. 많이 올라서 좀 그 참에 좀 밀리고 싶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딥시크 이런 논란 때문에 좀 밀렸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 전력이라는 게 안 필요할 수가 없잖아요. 저가 HBM은 전기 안 씁니까? 고가만 쓰나요, 전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조업에 부활 하면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전력이 공장 전기가- 짓기 전에 이미 변전소가 들어가서 걷다가 그 전봇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공장을 짓고 거기서 뭐 건설하고 그러잖아요. 전력 인프라는 저는 그런 거 AI 이외에도 상당히 필요한 지금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가보시면 뭐 노후화된 그런 전력 인프라나 노후화된 도로 너무너무 많잖아요. 3, 40년은 그 수요가 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던 국면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위로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면은 조금 잠시 숨고르기 국면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 뭐 너무 앞서 갔으면 조금 뭐 조정하는 국면도 있을 법한데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드웨어냐 전력 인프라냐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 전력 인프라가 천천히 가지만 거북이가 토끼 할 때 거북이 같은 느낌으로 쭉 가다 보면 어느새 먼저 결승선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빠질 때마다 조금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 여기서도 이렇게 가늠을 해 보셔야 돼요. 너무 비싼 것들은 너무 거기에 미치지 마시라. 너무 한 주식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좀 저평가된 주식들도 좀 둘러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전력 쪽 살펴봤고요. AI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확실히 GDP 성장률보다 뭐 AI 투자 속도가 더 빠른 요즘이라고 하는데 그 투자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반응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세멀트먼 방안, 뭐 팔란티어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지원하겠다 뭐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괜히 또 수급이 쏠립니다. 이거 좀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좀 즐겨볼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렇습니다만 팔란티어도 어제 또 좀 좋았잖아요. 네. 이익 뭐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또 단점이 있잖아요. PER이 포워드가 25년 기준으로 이게 세 자리예요. 세 자리.
너무너무 높잖아요. 시장 평균보다 한 4배 이상 높은 회사거든요. 네. 그래도 주가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샘 얼트만 이제 온다고 해서 카카오가 또 주가가 연 이틀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뭐 그 팔란티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카카오는 있어요. 반면에 네이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뉴스에 항상 민감한 그런 그 주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거기서 아주 상당히 세게 튀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딥시크가 됐든 뭐 알리바바가 됐든 누가 됐든 AI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오픈 소스로 나오면 누구나 이렇게 개발하는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데들도 뭐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다. 이제까지 HBM 비싸가지고 뭐 엔비디아 거 비싸가지고 뭐 투자를 못했던 이런 데들도 좀 더 열심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기저기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응용하는 응용처가 많아지다고 하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성이 대두가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으로 돈들이 가다 보면은 뭐 AI는 소프트웨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 관련해서 수혜 피해 섹터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이 두 섹터에 대한 답변까지 저희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전략을 듣고 있는데 2월을 관통하는 전략,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저는 2월은 저가 매수에 달릴 것 같아요. 아까 지나가면서 포워드 PBR 0.80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어제 가까스로 반등해서 2,450선 위에서 이제 끝내는 났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며칠 전에 2,500선에서 우리가 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리스크 중에 하나였던 게 이재용 회장 재판 결과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어쨌든 시가총액 그 15%에서 20%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걸 차지하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얻어맞을 대로 지금 다 얻어맞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줍줍할 타이밍이 이제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 AI, 뭐 하드웨어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 이쪽에 AI 관련되는 이쪽도 괜찮을 수가 있고 또 트럼프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뭐 조선도 있고 아니면 인프라 관련돼가 최근에 건설 장비 같은 것들도 괜찮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건 관련되는 거기에도 해당할 수 있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탑다운으로 보면 이거 뭐 뭘 사야 돼 이렇게 하지만은 버텀업으로 상향식으로 봤을 때는 각 그 스토리들을 봤을 때 그런 쪽도 유효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싼 주식들이 아직도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좀 찾아가지고 골고루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 중국하고 부딪힐 수 있는데 반사수혜가 예견되는 이런 회사들 그런 데는 뭐 적극적으로 넣으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겁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 저가 매수에 좀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불투명성은 있습니다만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린 상법 개정에 그런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수가 있다. 지금은 언제 올지는 저희가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조만간 이게 가시화될 수 있으면은 시장은 거기에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보면 2월은 팔 때가 아니고 지금 저가에 좀 모아놓을 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월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가 매수의 키워드에서 밑에서 위를 바라볼 때 싸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 저희 잘 살펴서 한 번 더 건드려 보고 찾아가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